아무리 그래도 이번 설 때 사람들이 모이면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래시장에 들어서자 지지자들이 환호합니다. 이 대표는 먹거리를 사며 상인들과 대화도 나눴고 분식집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두 번째 소환을 통보한 지 이틀 만인데 주말인 28일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SNS에 공개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검찰에 소명할 비리가 줄줄이 사탕이라면서 당대표 사무실을 검찰청으로 옮기라고 비꼬았습니다. 저희 이제 민주당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걱정들이 많죠.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대응해도 어쨌든 국민들한테 썩 불쌍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또 그렇고, 저렇게 해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당으로서는 어쨌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이고 개인적 의혹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당과 완전히 차단시킬 수는 또 없기 때문에 그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한 번에 몰아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번 나가서 뭐 전 관련되는 이런저런 의혹을 한꺼번에 조사를 받으면 그것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말하자면 이제 하루는 또 중앙지검에서 부르고 하루는 수원지검에서 부르고 하나는 또 성남지청에서 부르고 또 법원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어찌 보면 안시창이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거든요. 건건이 나간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뭐 검찰이 정략적 의도가 있어서 이재명 당대표를 거의 뭐 누더기 수준으로 만들려고 할지 모른다는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순응해서 건건이 나가서 조사받고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민주당에서 왜 우리 대표를 건건이 부르냐 그러면, 아니 건건이 불러서 그렇게 그 일이 많을 정도로 많은 의혹을 가진 거를 좀 일단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참 적반하장이다 이런 느낌이 1번 들고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적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적반하장이라는 느낌이 우리 아니 그 적자가 아니라 도적.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야 저렇게 많은 의혹을 가진 당대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미안해야 되는데 건건이 불러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좀 어이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 애지간한 국민들,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건건이 불러댈 때 나를 누더기로 만드는 거야 하고 검찰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입장에서 마치 자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야당의 당대표가 그렇게 자주 검찰에 불려다니면 나란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검찰하고 저는 얘기를 해서 좀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태도는 우리 국민들이 다 하는 일을, 다 닥치면 다 해야 되는 일을 자신들은 마치 매우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쁘죠. 뿐만 아니라 왜 몰아서 한꺼번에 부르지 이렇게 끈끈이 부르냐, 이 말씀에 대해서도 대표를 뭐 존중하는 의미에서 백현동 건과 김문기 씨 사건을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라라고 했을 때 안 갔어요. 제 기억에 안 간 거 맞죠? 안 간 거 맞죠? 그래서 왜 저한테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검찰에서는 존중하는 의미로 두 개를 합쳐서 한 번만 왔다 가시라 이랬는데도 안 가서 결국 조사 없이 기소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뭉치지 않느냐, 왜 끈끈이 나눠서 하느냐, 이것도 저는 뭐 해당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게 되면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한 40명 갈까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 가실 겁니까? 한 번은 가시지 아니 그러세요? 안 가셨는데 그동안. 저는 지난번 첫 번째 여러 의원들이 같이 간 부분은 저는 그 의원들의 저는 안 갔습니다만 간 의원들의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이해갑니다. 우리 당의 그 당 대표가 검찰의 또 좀 칼날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안 하고 있을 수 있는가라는 건 동병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같은 또 식구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 간 의원들이 그 의도나 행태가 잘못됐다고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를 좀 더 객관화하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별로 썩 이렇게 곱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역 민심이나 다른 분들을 만나보면 우르르 가서 마치 정치적으로 새과시 하듯이 근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유하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조사는 혼자 조용히 이렇게 하고 당은 민생에 집중을 해서 그럴수록 더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이제 토론하시는 분의 편을 들거나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님이 쭉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사법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 분리하자. 그리고 나갈 때 이제 혼자 나간다. 그러면 이상민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걸림돌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저 오늘 좀 윤 의원님한테 도적 적자까지 들었고 또 그러니까 뭐 아주 저는 다중적으로 적이기도 하고 또 걸림돌이기도 하고 청개구리기도 하지만 그냥 갈 겁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장면, 소환된 장면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김대중, 노무현, 조봉암 이런 사람들을 소환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강기원 유서 대필 사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상범인 줄 알아요, 지금. 그래서 아니, 본인은 개인 비리로 거기 왔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이미 그걸 다 아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들이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조봉암. 이거는 뭐 저도 이런 분들 존경합니다. 조봉암 같은 분들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런 분들을 마치 자기 집안에 가보를 훔쳐다가 지금 노름판에 가서 써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기 개인 비리 커버하려고. 맞아요. 두 번째, 거기 오신 분들이 뭐 식구라서 뭐 그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개딸들한테 보여서 자기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고 자기 당대표를 무지하게 찌질하게 만든 정치인들이에요. 야당의 대표 정도 되면 혼자 딱 가서 제가 법리와 팩트로 제가 설명 잘하고 수사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멋있지 무슨 조폭들처럼 그 친구 포스터에 보면 우리는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린 떼거지로 있으면 안 두려운데 사실은 난 되게 무서워 이런 거거든요. 그런 장면을 지금 연출을 한 것은 뭐 온다고 해도 당대표가 말렸어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도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그 장면이 그 우르르 그 서 있는 친구 포스터 같은 장면이 한국 정치사에 굉장히 길이 남을 굉장히 찌질한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좀 다음부터는 좀 혼자 가시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상범 코스프레도 그만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무섭거든요. 뭐냐면은
우상호 의원이 한 말이 좀 무서워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나라가 뒤집힐 것이다. 근데 이 나라가 뒤집힐 것이다라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능동태거든요. 우리가 나라를 뒤집어 놓을 것이다는 협박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런 상태가 뭐냐면 어디서 벌어지냐면 트럼프, 그다음에 브라질, 거기서는 입법부를 공격을 하지만 여기서는 사법부를 공격하는 형태. 그 전조조가 이제 조국 사태 때 서초동으로 몰려가가지고 난리바가지 치고 또 법원 앞으로 몰려가서 난리바가지 치고 저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대중을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격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 이걸 갖다가 민주당이 사고 있는 게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뭐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한동훈 법무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적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다 아시다시피 그 수사는 모두 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죠.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을 시작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 사안들은 사적 보복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새로 제기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정부에서 무슨 정치적으로 검찰의 리스크다 이런 얘기하기가 저는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더욱이나 여의도에 있는 시간보다 법원과 검찰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로 뽑으신 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분을 건건히 코멘트 또 하거든요. 굳이 이것도 법무장관이 굳이 해야 될 코멘트인가. 발언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면 오히려 이 수사의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텐데 건건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정파적인 시각으로 경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보겠지만 그런 발언을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